안녕하세요.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제 벌써 6월이고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고 여름인데요. 여름에는 뭐 과일도 많이 나오고 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단계 첨가된 그런 청량음료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제 당뇨인들한테는 견디기 힘든 계절이에요. 그러나 이런 계절을 잘 넘기면 또 좋은 시절이 오기 때문에 당뇨인들께서는 좀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당뇨병 완치될 수 있는가 또는 제가 열심히 하면 당뇨약 끊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많은 당뇨인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더구나 뭐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뭐 내가 만든 비방을 먹게 되면은 몇 개월 안에 뭐 당뇨병 완치시켜 주겠다. 또는 완치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전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헛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당뇨약을 끊고 싶으면이 되겠습니다. 그 당뇨병이 완치된다는 선전하는데요. 그게 당뇨병이 다시 보죠. 당뇨병이 완치된다는 선전하는데 이제 그건 대부분 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극단적이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뭐 보면은 완전히 그 일상에서 할 수 없는 또 몇 개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도 1년 이상 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포뮬라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힘들고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뇨를 치료하는 목적은 당뇨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 인생을 살면서 당뇨가 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뇨를 치료하는 거지 내 인생 자체가 온전히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바쳐진 삶은 아닌데 가끔 어떤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본말이 정도 돼가지고 모든 그 양반의 그 모든 생각과 생활이나 모든 게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바쳐진 삶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강박관념이거든요. 혹시 방송 보신 당뇨인께서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제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환자 일반인 수준에서의 공부는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정말 엉뚱한 식으로 몸을 끌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공부를 하시고 제가 사실 이 방송하고 블로그 하는 거는 맨 처음에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인터넷이나 어떤 방송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환자분들 자꾸 잘못 끌려갔기 때문에 제가 일종의 대학 매체로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뇨병 완치된다는 선전 주로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당뇨병 완치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완치와 완화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완치는 큐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완화는 리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치는 이제 완전히 당뇨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정상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도 끊었고 무슨 떡을 먹든 아니면 달콤한 빵을 먹든 뭘 먹든 간에 혈당 수준이 정상인처럼 돌아오는 거죠. 완전히 정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이제 대사적 어법, 메타볼릭 카르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당뇨가 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가 변해요. 유전자는 똑같지만 유전자 발현이 바뀌는 거거든요. 단백질의 이 생성과 단백질을 양과 뭐 이런 종류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당뇨병 상태로 변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당뇨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고 혈당이 좋아지지만 그 대사적인 단계는 당뇨병 단계예요. 이걸 이제 에피지네틱스라고 그래요. 에피지네틱스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일벌하고 이제 꿀벌 봤을 때 일벌하고 여왕벌 보게 되면은 일벌하고 여왕벌은 유전자가 동일해요. 똑같은 애들인데 하나는 요런 일벌이 하나 이런 여왕벌이 되거든요. 그거는 걔네가 발육 단계에서 여왕벌이 될 만한 애한테 이제 로얄 젤리라는 특별한 물질을 주게 되면 그때 당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먹게 돼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에피제네틱스예요. 마찬가지로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의 유전자는 같지만 그 유전자의 발현, 즉 단백질 발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연구하면은 당뇨가 약을 안 먹고 어느 정도 그냥 잘 지내는 환자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완치는 조금 드물고요. 당뇨병 완화는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당뇨병 완화라는 거는 약 없이 식사와 운동으로 당화혈세수 6.5%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당뇨병 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도 뭐냐면은
올바르지 않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환자 중에도 당뇨병 완화된 분은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2,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혈당 주로 식후 혈당 찍어보고 당화혈소수 보고 하면은 당화혈소는 5.8, 6.1, 6.2 잘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많이 드시고 와보라고 그러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오세요. 그럴 때 혈당 딱 찍어보면 200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겉으로는 약을 끊고 당화혈소는 조절이 잘 되지만 역시 그런 대사적인 버릇은 당뇨병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음식이라든가 일반인한테는 괜찮아도 당뇨 환자한테 전통적으로 해롭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올라가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당뇨병 완화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주로 약을 끊는다는 건 당뇨병 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약 없이 식사와 운동으로 당화혈색소 6.5%를 미만 6.5%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완화입니다. 그래서 완화 이제 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당뇨약을 끊거나 줄이고 싶다면 즉 완화시킨다면은 복부 지방을 줄여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문제 자체 안에 해답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는 복부지방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일형 당뇨처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자가 면역에서 시작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형 당뇨의 많은 부분은 복부비만부터 시작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이 내장 비만이에요. 내장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 위에는 간이 있고 내장 지방 뒤쪽으로는 췌장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복부지방과 지방간과 지방췌장이 작용함으로써 당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장 지방에서 지방산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너무 뚱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보관을 못하고 지방산이 간으로 가게 되면은 간에서 지방간이 되죠. 이 지방간은 지방을 원료로 혈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혈당 상승이 일어나고 이상지혈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내장 지방은 이쪽으로 췌장 쪽으로 영향을 줘서 자꾸 지방산을 췌장으로 보내게 되면은 췌장이 지방에 물들어요. 그게 지방 췌장이에요.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그 동물의 인슐린 분비를 셧다운 시켜버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중단시키고 싶으면은 지방을 먹이면 돼요. 그 포화지방을 주로 먹이는데 포화지방 아니라 불포화지방도 정도는 약간 약하지만 계속 꾸준히 과량을 주게 되면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불포화지방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다는 거고요. 포화지방은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혹시는 뭐 이렇게 고지방 식사를 하는 분들은 이것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췌장에서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나오지가 않아요. 잘. 근데 48시간 동안 과하게 노출되면 인슐린이 계속 이제 셧다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내장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혈당 상승 이상지혈증에서 더하기 인슐린 분비 감소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지방간, 지방췌장, 그래서 당뇨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도 상처를 주고 신장도 상처 주기 때문에 나빠지기 때문에 당뇨병이 오면 일단 혈당도 조절하고 이상지혈증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밑둥을 자르는 거죠. 가지치기를 아무리 해봤자 가지 또 자라거든요.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 밑둥을 자르는 게 뭐냐면 바로 내장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도직입으로 바로 밑둥을 잘라야 됩니다. 줄기 이제 본질을 갖다가 뚫어야죠. 그 본질이 대부분의 이형 당뇨 환자에 있어서 내장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지방을 줄이면은 이게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약을 끊을 만큼 좋아지냐 아니면 약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되게 약을 줄일 만큼 좋아지죠. 근데 또 약을 끊을 만큼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가? 다이렉트 연구라고 작년 11월 달에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 다이어베티스 피더레이션에서 발표된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아주 센세이셔널 연구였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됐어요. 그래서 6년 정도 평균 6년 정도 된 이형 당뇨병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체질량 지수가 27에서 45 뚱뚱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150명씩 나눠서 일반 치료하고요. 이쪽 150명은 저칼로리 유동식 900칼로리 정도 했을 거예요. 1년간 열심히 먹였어요. 이제 감독하고. 그래서 딱 봤더니 10kg 이상 감량된 그룹에선 73%가 당뇨병이 완화됐어요. 당뇨병 완화는 약 없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한술 더 떠서 15kg 이상 감량했더니 그 중에 무려 86%가 100명당 86명이 당뇨병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살을 빼게 되면은 좋아진다는 건데 저도 이제 그런 분 몇 분 경험하는데 다른 이유로 뭐 임플란트 하거나 아니면 뭐 위장염이 너무 심하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해서 뭘 잘 못 먹어가지고 살이 확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와서 보면 당화혈색소가 너무 좋아서 약을 끊어요. 엉뚱한 경우죠. 근데 그 경우 다 공통점은
체중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면 어떻든 간에 당뇨약을 줄일 수 있고 또는 운이 좋고 그렇다면 당뇨약을 일시적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왜 일시적이냐면 아직 그런 장기간 연구가 없어요. 이 연구도 이제 지금 계속하고 2년 데이터, 5년 데이터, 10년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제 다시 이렇게 재발되는 사람이 많겠죠. 왜냐면은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은 거의 타고났다고 볼 만큼 굉장히 본능적이라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제일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방지하고 당뇨병 완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느냐는 것도 당뇨병 치료의 큰 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희가 저 환자분들한테 와서 물어보고 또 피드백 받아가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하는 이유가 의사를 만난 이유가 이게 처방전 받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자꾸 잡아주고 아무래도 일반인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또 다른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지식을 또 얻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오면서 저랑 대화하면서 피드백하고 맞춰주고 교정하고 또 재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은요, 약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환자 행동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행동 변화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아요. 식사 습관이 변화된다는 건 그 사람의 굉장히 근본 뿌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힘들어도 하긴 해야죠. 그래서 체중을 줄이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거. 그럼 이제 그 체중을 안 줄이고 운동만 하면 어떨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여러 가지 뭐 metabolically healthy obesi라고 해가지고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라는 게 있었죠. 뭐 비만의 역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실제 뚱뚱했는데 더 나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어느 정도 뚱뚱해지 좋대더라. 또 심장병 환자 중에 뚱뚱한 사람이 생존율이 좋대더라. 뭐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다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통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착시거나 아니면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곁다리 얘기지만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 별로 없다. 있긴 있겠죠. 근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보면은 심장병으로 지속을 한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운동만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또 재밌는 걸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베톨로제 2018년 유럽에서 유명한 당뇨병 잡지인데 2018년에 뭐가 나오냐면 exercise training decreases pancreatic fat content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냐면 식사는 조절하지 않고 2주간 한쪽은 스쿼팅 같은 아주 격렬한 운동, 스프린트 같은 걸 하고 한쪽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그 전에 이 MRI로 췌장에 있는 그 지방을 찍고 2주 후에 운동 후에 췌장에 있는 MRI를 찍었을 때 췌장에 있는 지방이 감소되는 애 했는데 진짜 감소됐어요. 체중 조절 없이 운동만 해도 췌장의 지방을 준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췌장 지방이 인슐린 분비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것도 2주 만에 줄었어요. 근데 너무 짧은 기간에 연구를 해서 그런지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은 향상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운동해도 좋은데 식사 조절을 통해서 아무래도 몸무게가 줄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운동도 하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트롬소 스타디라고 해서 다른 건데 또 어젠가 그저께 또 란셋에 또 데이터가 실렸는데 운동만 해가지고요 살은 빠지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피트니스는 돼 있는데 바디팻은 계속 줄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지 않고 운동만 하면 치명한 위험은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중도 줄고 운동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이제 그걸 이제 하려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당뇨병 완화 다시 말씀드리죠. 약 없이 당화혈색 6.5% 미만으로 유지되는 조건은 젊은 당뇨인 아무래도 젊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다음에 새내기 당뇨인 당뇨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람, 길이 덜 된 사람,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완전히 가버려서 10년, 12년 된 사람들은 대사적으로 당뇨병으로 완전히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준다 하더라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10년 된 사람은 적게 돌아오고 5년 된 사람은 좀 더 많이 당뇨병 완화가 되고 2년 된 사람은 굉장히 당뇨병 완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높아요. 그래서 빨리 당뇨병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 치료받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른 당뇨보다는 오히려 살찐 당뇨인이 좋아요. 그건 이제 마른 당뇨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심한 쪽이거든요. 마른 당뇨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른 당뇨인 쪽은 근육을 키우고 뱃살을 좀 찌우는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거랑 좀 무관하고 살찐 당뇨인이 이게 잘 들어요. 당뇨병 하나 조건 이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당뇨병 약을 줄이기 좋은 사람들은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새내기 당뇨인 당뇨병이 심하지 않고 뭐 당화혈소가 13%인 경우는 좀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제 환자의 경우에 12%로 왔는데 당뇨가 1년도 안 된 분이고 뚱뚱해서 근데 쫙 해가지고
약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심하지 않고 당화혈소가 아주 높진 않고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가 젊고 한 3, 40대 이 정도 되고 좀 과체중 아주 마른 사람보다 좀 등치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가 당뇨병 완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당뇨병이 심하지 않고 환자 나이가 젊고 과체중이라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세요.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하고 운동과 약물 트리플이죠. 이 세 가지 요법으로 빨리 해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당화혈소 6.5%다 그러면 아 약은 좀 뭐하니까 좀 두고 봅시다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두고 봐봤자 더 올라가는 거 하나 확실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체육도 발달 안 돼 있고 너무나 그 개개인의 삶이 터프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습관이. 뭐 예를 들어 맨날 회식해야 되고 무슨 영업한다고 회식하고 뭐 하니까 힘들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전문가를 빨리 찾으셔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약물요법을 해요. 그래서 식사 운동과 약물요법으로 열심히 하면서 당을 빨리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췌장이 나빠지는 건 아까 말씀 지방도 있지만요. 당 자체 때문에 나빠져요.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췌장이 빨리 망가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강화시켜주고 쉬게 하려면은 뱃살도 빼야 되지만 당도 빨리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약물요법으로 당도 줄이고 체중도 줄여야 돼요. 그러면 당뇨병 완화의 기회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한국인은요 우리나라 사람 희한하게 약에 대해서 이상한 미신 같은 게 있어요. 약이 나쁘다라고. 그래서 약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약이 부작용이 많다 뭐하다 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처럼 약 좋아하는 민족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근데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면서요 하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당뇨약을 먹게 되면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안 먹어요. 근데 이 굉장히 희한한 게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는 당뇨약을 안 먹게 되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당뇨를 약을 먹어서 건드려서 평생 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당뇨는 평생 가잖아요. 그냥 웬만한 경우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 약을 먹어서 고혈압 약을 평생 먹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저절로 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생 고혈압이 가니까 그 고혈압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평생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요. 그것만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과학적으로 생각하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약에 대한 생각을 좀 변화시키는 게 좋아요. 물론 필요 없을 때 쓰는 약은 독약이죠. 그러나 필요할 때 안 쓰는 것도 역시 또 독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가 필요한 건가, 어떤 식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전문가가 이제 같이 상담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문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전문가를 좀 믿고 전문가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생각하거나 인터넷 하거나 구글링 하거나 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의사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거기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주변에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꼭 하십시오. 그래야지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서 빨리 살을 빼세요. 그렇게 되면은 어, 당뇨약을 심하게 쓰지 않고 당뇨병 합병증도 심해지지 않고 또 만약에 본인이 운이 좋고 그렇다면은 당뇨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뇨병 초기 진단 받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꼭 주변을 찾아가셔서 꼭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